당신은 정말 자유롭다고 생각하나요? 대답하기 전에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휴대폰을 집어들고 새롭고 자극적인 무언가, 당신을 잠시라도 멍하게 만들 수 있는 무언가를 찾기 위해 화면을 스크롤합니다. 그리고는 커피 한 잔, 짧은 영상을 보며 도파민을 한 번 더 충전하고 지루함을 달래줄 노래 한 곡을 틀죠. 직장이나 대학으로 가는 길에도 자극은 계속됩니다. 팟캐스트, 소셜미디어, 끊임없는 알림. 그런데 마침내 잠깐의 침묵이 찾아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불편함이 올라오고 공허함이 생기고 다시 또 다른 자극, 또 다른 즉각적인 쾌락을 찾게 만드는 무언가가 당신을 재촉합니다. 문제는 쾌락 그 자체가 아닙니다. 쾌락은 인간의 마음에 자연스럽게 내장된 도구이며 우리가 살아남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을 추구하도록 이끄는 진화적 메커니즘입니다. 하지만 쾌락이 감옥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언제나 기분 좋은 무언가를 느껴야 한다는 욕구가 우리를 끝없는 즉각적 만족의 순환 속 포로로 만들어버린다면요. 올더스 헉슬리는 거의 한 세기 전에 이를 예견했습니다. 조지 오웰이 1984에서 잔혹한 억압의 미래를 경고했다면 헉슬리는 그보다 더 오싹한 비전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강제로 복종할 필요조차 없고 너무 재미있고 너무 많은 쾌락적 자극에 압도되어 반항할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하는 세계, 노예제의 사슬이 필요 없고 사람들이 자기 예속을 사랑하게 되는 세계 말입니다. 이제 주변을 둘러보세요. 무엇이 보이나요? 만오로락에 집착하고 한계 없이 쾌락을 소비하며 어떤 불편함이든 즉각 해소하려 드는 사회가 보이지 않나요? 그렇다면 그 대가는 무엇일까요? 이 끊임없는 즉각적 행복 추구가 정말 당신을 해방시키는 걸까요? 아니면 당신을 가두는 걸까요? 이 영상에서는 현대 사회가 어떻게 쾌락을 통제의 형태로 추구하도록 우리를 길들이는지, 그리고 그 의존이 왜 당신이 상상도 못했던 존재, 자발적인 노예로 바꾸고 있는지 탐구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자기 마음을 스스로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계속 보세요. 어쩌면, 정말 어쩌면 당신은 자신이 결코 통제하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완벽한 노예제에는 사슬이 필요 없습니다. 고문도, 협박도, 끊임없는 감시도 요구하지 않죠. 그저 단순하지만 치명적으로 효과적인 한 가지면 충분합니다. 쾌락. 쾌락이 존재의 중심이 되는 순간 예속은 자유로 위장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헉슬리가 멋진 신세계에서 예견한 바입니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먼홀에 젖어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는 세계를 상상해보세요. 의미를 찾으려는 욕구가 값싼 산만함의 소비로 대체되는 세계를요. 쾌락이 선택이 아니라 강요가 되는 세계입니다. 그의 디스토피아에서 헉슬리는 개인들이 태어날 때부터 불편함을 유발하는 모든 것을 피하도록 조건화된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불안이든 존재적 의심이든 어떤 부정적 감정이 올라오면 해결책은 이미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모두를 마취시키고 순종적으로 만드는 완벽한 약, 소마 한 알. 하지만 정말 이 세계는 허구일까요? 당신의 일상을 생각해보세요. 지루함, 슬픔, 좌절을 느낄 때 당신의 첫 반응은 무엇인가요? 그 감정을 멈춰서서 이해하려 하나요? 아니면 즉시 다른 자극을 찾나요? 소셜미디어, 드라마, 음식, 술, 쇼핑, 섹스, 포르노, 게임 목록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화면을 한번 터치하는 것만으로 어떤 불편함도 몇 초 안에 덮어버릴 수 있는 즉각적 만족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공허를 마주할 필요가 없죠. 그저 또 다른 쾌락으로 채우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점은 이 모든 것이 선택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하루 24시간 만호호를 소비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당신이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에 몇 시간을 허비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아무도 총을 겨누며 이걸 사, 저걸 먹어, 계속 스크롤해라고 말하지 않죠. 그런데 이것이 선택이라면 왜 멈추기가 캡셉셉셉 어려울까요? 답은 조건화에 있습니다. 불편함을 완화하기 위해 즉각적 쾌락을 찾는 데 익숙해지면 뇌는 그것을 표준 해결책으로 학습합니다. 시간이 지나며 당신은 지루함, 침묵, 자기 성찰을 견디는 능력을 잃습니다. 마음은 자기 자신과 단둘이 있는 것을 견딜 수 없게 되죠. 그리고
깨닫지도 못한 채 당신은 헉슬리가 예견한 바로 그 존재가 됩니다. 힘으로 갇힌 것이 아니라 쾌락으로 갇힌 행복한 하인.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조건화는 어떻게 우리에게 비판적 사고를 피하도록 가르치고 이 중독적 순환에 가둬두는 걸까요? 이것이 다음 파트에서 다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이해가 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지지에 감사합니다. 왜 멈추기가 그렇게 어려운지, 왜 그런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생산적인 무언가에 집중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당신의 손은 자동으로 휴대폰으로 미끄러지고 당신의 뇌는 새로운 알림, 새로운 영상, 새로운 자극을 구걸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렇게 훈련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어떤 불편함이든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피하도록 조건화됩니다. 교육 시스템은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법을 가르치기보다 정보를 반복하게 만듭니다. 노동시장은 성찰이 아니라 생산을 하도록 우리를 프로그래밍합니다. 그리고 오락문화는 우리가 주변 세계를 의심할 틈조차 없게 만들기 위해 끊임없는 산만함을 공급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합쳐져 진짜 위협은 표현의 자유를 금지하는 권위주의 정부가 아니라 그 자유를 찾는 일 자체에 완전히 흥미를 잃게 만드는 시스템이 됩니다. 헉슬리는 누구보다 이를 잘 이해했습니다. 멋진 신세계의 시민들은 잔혹하게 억압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노예 상태를 사랑하도록 교육받았죠. 어린 시절부터 그들은 수면 학습 과정, 즉 잠자는 동안 반복되는 메시지에 노출되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믿음이 형성되었습니다. 모두는 모두의 것이다. 소마 1g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같은 문구가 그들의 마음에 새겨져 어떤 것도 의심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행복이 수능에 있고 깊은 생각을 피하는 데 있고 고통의 그림자에서 도망치는 데 있다고 믿으며 자랐습니다. 이제 이것이 우리의 현실과 어떻게 닮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의 조건화는 수면학습이 아니라 소셜미디어 알고리즘, 기업 마케팅, 그리고 당신도 모르는 사이 행동을 빚어내는 자극의 홍수로 이루어집니다. 알림을 받을 때마다 뇌는 도파민을 분비합니다. 짧은 영상이 아무 노력 없이 새로운 정보를 툭 던져줄 때마다 당신은 스스로 생각할 필요가 없는 상태에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좋아요, 사회적 인정, 즉각적 쾌락 같은 보상으로 수능이 강화될 때마다 당신은 이것이 올바른 길이라는 믿음을 더 단단히 굳힙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자기 생각과 단둘이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불편함을 감당하지 못하며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습관 자체를 잃어 시스템을 의심할 수조차 없게 된 한 세대입니다. 결국 대중을 통제하기 위해 독재가 필요 없는 이유는 그들 스스로 정신적 노력이 필요한 어떤 생각도 거부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판적 사고를 거부하는 데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우리는 불편함을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피하려 할 때 더 취약해지고 더 조종당하기 쉬워지며 더 쉽게 흔들리는 존재가 됩니다. 끊임없는 쾌락은 우리를 약화시키고 제조된 행복은 우리를 점점 더 수동적인 존재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고통 없는 세계라는 약속이 어떻게 완전한 복종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이것이 다음 파트에서 다룰 내용입니다. 아무도 고통받지 않고 모든 아픔이 빠르게 지워지며 슬픔과 좌절과 불안이 없는 세계를 상상해 보세요. 천국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하지만 좀 더 가까이 들여다봅시다. 어려움을 한 번도 마주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어떤 불편함도 피하도록 프로그래밍된 사회 전체는 어떻게 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약해집니다. 헉슬리는 멋진 신세계에서 이 함정을 소름 끼칠 만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 세계에서 행복은 소마의 끊임없는 소비로 보장됩니다. 부작용도 위험도 없이 오직 즉각적인 쾌락만 제공하는 완벽한 약. 하지만 그 행복은 와스더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그것은 누구도 고통, 좌절, 심지어 자기 의식조차 다루는 법을 모른다는 뜻이었습니다. 불편한 생각은 화학적 안락의 한 번 투여로 녹아 사라집니다. 삶은 피상적 쾌락의 끝없는 연속이 되죠. 섹스, 오락, 소비 패턴에서 벗어나는 무엇이든 위협으로 간주됩니다. 이제 다시 주변을 보세요. 현대 세계에는 소마가 없을지 몰라도 그에 해당하는 것들은 있습니다.
즉각적 인정의 한 방울을 제공하는 소셜미디어, 거절의 두려움을 지워버리는 데이팅 앱, 우리가 원한다는 사실을 알기도 전에 정확히 원하는 것을 배달하는 알고리즘, 어떤 불편함도, 어떤 공백도, 어떤 노력의 필요도 없애도록 설계된 모든 것들. 하지만 고통을 끊임없이 회피하는 데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그 대가는 우리의 심리적 강인함입니다. 잔혹한 진실은 고통에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고통은 회복 탄력성을 빚고, 좌절은 성장을 가르치며, 어려움은 진화를 강요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부드러워지고 모든 도전이 회피되면 우리는 점점 더 연약해집니다. 오늘날에는 어떤 불편함도 견딜 수 없게 느껴집니다. 작은 실패가 존재적 위기로 변하고 사소한 갈등이 재난처럼 보입니다. 인내나 노력이 필요한 일은 우리는 가장 쉬운 길, 즉각적 쾌락, 빠른 해결책을 찾도록 조건화되어 있기 때문에 버려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더 쉽게 통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듭니다. 불편함을 받아들이고 그로부터 배우는 강하고 회복 탄력적인 개인들로 이루어진 사회는 결코 순종적이지 않다. 그런 사회는 자유를 제한하는 체제 아래에서 사는 것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나 공허함을 피하려고 끊임없는 자극이 필요하고 어떤 형태의 고통에서도 도망치려는 감정적으로 의존적인 개인들로 이루어진 사회는 순종적일 것이다. 조종하기 쉬울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힘을 쓰지 않고도 권력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완벽한 사회가 된다. 이렇게 함정은 닫힌다. 모든 고통을 피할 수 있는 능력처럼 보이는 자유는 실제로 우리를 감옥으로 바꿔놓는다. 하지만 탈출구는 있다. 이 순환에서 벗어나려면 쾌락과 목적의 차이를 이해해야 한다. 쾌락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 수 있지만 목적은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다음 부분에서 우리가 탐구할 주제다. 당신은 삶에서 정말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행복인가? 의미인가? 쾌락인가? 목적인가? 답은 분명해 보일지 모르지만 당신은 정말로 그것을 멈추고 깊이 성찰해 본 적이 있는가? 현대사회는 행복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믿도록 우리를 훈련시켜 왔다. 그런데 그 사회가 행복으로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은 무엇인가?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쾌락의 끝없는 연속이다. 소셜미디어의 좋아요, 충동구매, 가벼운 성관계, 몰아보기, 순간적인 쾌감을 치솟게 했다가 이내 공허함만 남기는 초가공식품. 이런 것들은 우리를 잠시 만족시키지만 오래가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쾌락은 언제나 일시적이다. 계속 새로 갱신하지 않으면 공허함이 다시 찾아온다. 이제 당신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었던 순간들을 떠올려보라. 당신을 진짜로 빚어낸 순간들 말이다. 그것들은 즉각적인 쾌락의 순간이었는가? 아니면 도전과 노력, 그리고 극복의 순간이었는가? 정신과 의사이자 홀로코스트 생존자였던 빅터 프랭클은 죽음의 수용소에서 인간은 목적 없이 살 수 없다고 썼다. 그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삶에서 더 큰 의미를 발견한 사람들이 살아남고 정신을 유지해낼 수 있었다고 관찰했다. 그리고 여기 역설이 있다. 끊임없는 쾌락의 추구는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목적의 추구는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 쾌락은 쉽고 즉각적이며 중독적이다. 반면 목적은 노력과 규율, 그리고 회복 탄력성을 요구한다. 하지만 쾌락과 달리 목적은 효과가 사라지면 함께 사라지지 않는다. 목적은 우리 안에 무언가를 쌓는다. 계속 나아갈 이유를 준다. 그러나 현대 사회는 당신이 목적을 찾기를 원하지 않는다. 목적은 쌓는데 시간이 걸린다. 성찰과 노력, 그리고 무엇보다 고통에 저항하는 힘을 필요로 한다. 이 모든 것은 즉각적 소비의 논리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삶에서 목적을 찾은 개인은 끊임없는 자극과 주의 분산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하루의 매 순간을 피상적인 오락으로 채워야 한다는 강박도 없다. 즉각적 행복이라는 거짓 약속에 쉽게 조종되지도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 탐색에서 멀어지도록 계속 자극의 폭격을 받는 것이다. 목적을 가진 사람은 우리의 감정적 의존으로 굴러가는 체제에겐 위험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당신의 삶에서 뭔가 빠져 있다고 느낀다면 답은 더 많은 쾌락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적은 쾌락일지도 모른다. 더 많은 주의 분산을 찾는 것이 아니라 과잉을 덜어내는 길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당신이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이다.
무엇이 당신을 진짜로 움직이게 하는가? 무엇이 아침에 당신을 침대에서 일어나게 하는가? 당신은 소모성 쾌락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로 의미 있는 무언가를 쌓아가고 있는가? 하지만 이 함정에서 어떻게 벗어나는가? 어떻게 이 순환을 끊고 자기 마음에 대한 자율성을 되찾는가? 그것이 우리가 다음 부분에서 밝혀낼 것이다. 이제 끊임없는 쾌락 추구가 당신을 어떻게 가둘 수 있는지 이해했으니 가장 중요한 질문이 떠오른다. 어떻게 이 함정에서 빠져나오는가? 어떻게 주의 분산과 무감각, 그리고 감정적 의존에 빠지게 하려고 온갖 수단을 쓰는 세상에서 자기 마음의 통제권을 되찾는가?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이것이 쉬운 싸움이 아니라는 점이다. 시스템은 당신이 실패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빠른 쾌락을 계속 찾게 만들고 당신의 주의를 알고리즘에 계속 먹이고 끝없이 소비하게 만든다. 하지만 탈출구는 있고 그것은 당신에게 불리하게 진행되는 게임을 자각하기로 결심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이 순환을 끊는 첫 번째 전략은 전략적 쾌락 박탈이다. 이는 금욕주의자가 되어 어떤 즐거움도 거부하라는 뜻이 아니라 중독성 자극에 대한 노출을 의식적으로 조절하는 법을 배우라는 뜻이다. 문제는 쾌락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당신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이다. 일정 기간, 소셜미디어, 초가공식품, 강박적 오락 소비 같은 특정 쾌락을 스스로 제한하면 흥미로운 일이 벌어진다. 뇌가 재조정된다. 다시 작은 것들에서 만족을 찾기 시작하고 인공적 자극에 대한 통제되지 않은 갈망이 힘을 잃기 시작한다. 두 번째 단계는 불편함에 대한 내성을 다시 쌓는 것이다. 자율성을 되찾고 싶다면 지루함, 좌절, 그리고 끊임없는 자극의 부재를 다루는 법을 다시 배워야 한다. 이는 스스로 침묵을 허용하고 정보의 홍수에서 잠시 끊어지며 매 순간을 무언가로 채우지 않아도 되는 상태로 그냥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처음엔 어렵다. 계속 도파민이 치솟는 자극에 익숙해진 뇌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다. 하지만 버틴다면 강력한 사실을 깨닫게 된다. 불편함은 당신을 죽이지 않는다. 오히려 당신을 강하게 만든다. 세 번째 단계는 비판적 사고를 기르는 것이다. 왜 나는 늘 주의를 돌리고 싶어 하는가? 내 쾌락 중독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은 누구인가? 내가 즉각적 만족의 순환에 갇혀 있지 않았다면 무엇을 하고 있을까? 질문을 많이 할수록 당신의 습관과 욕망의 상당 부분이 사실은 당신이 진짜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더 분명히 알게 된다. 그것들은 시스템에 의해 프로그램된 것이다. 하지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사람만이 자신의 운명을 다시 써내려가기 시작할 수 있다. 네 번째 단계,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단계는 쾌락을 목적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 의미의 탐색은 즉각적 쾌락의 노예 상태에 대한 진정한 해독제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라. 내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만들고 싶은가? 내 삶을 어떻게 더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을까? 이 질문들은 어렵지만 진짜로 중요한 질문은 오직 이것들 뿐이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다. 당신이 이 순환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더라도 당신을 둘러싼 사회는 여전히 그 안에 깊이 잠겨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변하기로 결정하면 피할 수 없는 일이 생긴다. 사람들은 당신을 다르게 보기 시작한다. 어떤 사람은 당신을 존경하고 어떤 사람은 당신을 거부할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이 자유로워질 때 당신은 동시에 다른 이들이 자기 안에서 보기 싫어하는 것을 비추는 거울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서 탐구할 내용이다. 여기까지 왔다면 당신 안에 무언가가 이미 깨어나기 시작했을 것이다. 끊임없는 쾌락의 추구가 자유가 아니라 당신을 가두는 조건화의 순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현대사회는 당신을 통제하기 위해 물리적으로 사슬을 채울 필요가 없다는 것도 이해했을 것이다. 그저 어떤 형태의 불편함에서도 도망치도록 당신을 설득하기만 하면 된다. 하지만 이제 함정을 보게 된 이상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당신은 이 지식을, 이 진실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사실 이 시스템에서 벗어나려면 의지력만으로는 부족하다. 그것은 흐름을 거슬러 헤엄치는 일이며 가장 쉬운 길을 거부하고 진짜 자유는 종종 고독과 저항을 동반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일이다. 왜냐하면 주의를 돌리는 일을 멈추면 보이기 시작하고 보게 되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를 존경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당신을 거부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변화에 불편함을 느낄 것이다. 당신이 자유로워질수록 당신은 그들의 환상의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을 다시 끌어내리려 할 것이다. 이 시스템에는 아무 문제도 없다고, 인생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즐기기 위해 존재한다고 설득하려 할 것이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진실을 안다. 목적 없는 쾌락은 또 다른 형태의 노예 상태일 뿐이다. 그러니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예전처럼 계속 살 수도 있다. 주의를 돌리고 다음 도파민 한 방울을 찾아다니고 내면에서 점점 커지는 공허함을 무시하면서 말이다. 또는 자기 마음의 통제권을 되찾고 목적을 세우고 쉽게 조종당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묻고 싶다. 당신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당신도 이 순환에 갇힌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는가? 사회가 쾌락을 통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방식을 알아차린 적이 있는가? 아래에 댓글을 남기고 당신의 생각을 공유해달라. 질문하는 것이 자유로 가는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영상이 당신이 세상을 다르게 보게 만들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말아달라. 우리는 여기서 흐름에 휩쓸리지 않는다. 우리는 질문하고 성찰하고 아무도 당신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는 진실을 이해하려고 한다. 이 자기 발견과 해방의 여정을 계속하고 싶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도 켜달라. 이제 시작일 뿐이다. 다음 영상에서 보자.